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두 거대한 산맥,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걸어다니는 교과서, 강문경이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의 심장을 겨눈 것이다. 강문경이 KBS 추석 특집 프로그램에서 나훈아의 테스형을 부른 그 순간, 대한민국은 찬사와 분노, 환희와 배신감이라는 두 개의 극단으로 완벽하게 갈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커버 무대가 아니었다. 한 시대의 아이콘에 대한 존경과 예술적 재해석의 경계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었으며, 원곡의 경우는 과연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에 대한 거대한 담론의 서막이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 소름과 논란이 뒤엉킨 그 폭풍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 보고자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강문경과 나훈아라는 두 아티스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각기 다른 철학과 법칙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독립된 우주임을 인식해야 한다. 먼저 강문경. 그는 국악 트로트의 정수라는 말로 요약된다. 판소리 동편제를 수련한 소리꾼 출신인 그의 목소리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백자 다랑아리와 같다. 완벽하게 계산된 음정, 정교하게 조탁된 식임새, 그리고 수십 년의 수련 없이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처절한 한의 정서. 그의 무대는 음악이라기보다 한편의 정교한 소리 예술에 가깝다. 음악 평론가들이 그의 가창을 살아있는 악보라 칭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는 모든 음표와 쉼표를 악보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의 완벽함으로 재현해내며 듣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야말로 정교함의 화신이다. 반면 가왕 나훈아는 그 모든 정교함을 비웃듯 존재하는 거대한 야생마다. 그의 무대는 예측 불가능한 화산 폭발과 같다. 완벽한 기교 대신 영혼을 통째로 토해내는 듯한 날것의 감정과 시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한다. 음악가들 사이에서 나훈아의 악보는 단지 참고자료일 뿐, 진짜 음악은 박자와 음표 사이에 존재한다는 말이 전설처럼 떠도는 이유다. 그는 의도적으로 박자를 무시하고 음정을 비틀며 자신만의 감정선을 창조한다. 그의 노래는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이자 퍼포먼스다. 2010년대 당대 최정상급 로커가 그의 잡초를 파워풀한 록 스타일로 편곡했다가 힘은 있지만 서름이 없다는 혹평을 받은 일화는 나훈아의 노래를 커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무모한 도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가장 정교하게 재련된 시성의 예술가와 가장 원초적으로 폭발하는 야성의 예술가, 이 둘의 만남은 비유하자면 바흐의 fuga를 완벽하게 연주하는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루이 암스트롱의 즉흥 트럼펫 솔로를 재해석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도전이었던 것이다. 사건은 지난 주말 KBS 추석 특집 대한민국을 노래하다에서 벌어졌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평균 21.3%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강문경의 무대 순간에는 순간 최고 시청률이 무려 28.9%까지 치솟았다. 이는 단순한 방송 무대가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가 걸린 하나의 사건이었음을 증명한다. 전설의 길을 묻다라는 코너,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검은색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강문경의 모습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그가 선택한 곡은 나훈아의 수많은 명곡 중에서도 가장 철학적이고 폭발적인 곡, 테스형. 객석과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모든 악기가 멈추고 오직 해금의 애절한 선율만이 스튜디오를 갈랐다. 그리고 강문경은 모두의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나훈아처럼 포효하거나 절규하지 않았다. 대신 테스형이라는 첫 소절을 마치 판소리 춘향가에서 몽룡이 춘향과 이별하는 대목처럼 처절하고 구슬프게 뽑아냈다. 세상에 대한 답답함을 토해내는 원곡의 외침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문경의 테스형은 삶의 무상함과 인간의 근원적 고뇌를 곱씹는 깊은 탄식이었다. 2절부터 대금과 가야금이 합류하며 감정선은 비극적으로 고조되었다.
세상이 왜 이래라는 절규의 파트에서 그는 샤우팅 대신 소리의 끝을 길게 늘어뜨리며 한의 정서를 극대화하는 국악 창법을 선보였다. 이것은 원곡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슬픔과 철학적 깊이를 만들어내며 시청자들을 문자 그대로 숨죽이게 만들었다. 4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강문경이 빚어낸 거대한 슬픔의 서사에 완벽하게 압도당했다. 역사적인 무대가 끝난 직후 온라인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했다. KBS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단 48시간 만에 조회수 300만 회를 돌파했고 좋아요와 싫어요의 비율이 거의 4에 육박하는 음악 영상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을 보였다. 여론은 정확히 반으로 쪼개져 서로를 향해 날성검을 겨누기 시작했다. 소름 돋는 재창조라는 극찬의 물결. 노래의 재해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레전드 무대. 테스 형이 이렇게 슬픈 노래인 줄 처음 알았다. 강문경의 목소리로 들으니 소크라테스의 고뇌가 더 깊게 느껴진다. K-팝 팬인데 우연히 보고 찾아왔다. 두 가수 다 모르지만 그냥 노래 자체가 주는 감동이 엄청나다. 등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찬사가 쏟아졌다. 강문경표 한탄조 테스 형이라는 키워드는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하며 하나의 신드롬을 만들어냈다. 원곡의 영혼을 훼손했다는 격렬한 반론. 하지만 이에 맞서는 목소리도 거셌다. 가창력은 완벽하지만 나훈아의 영혼이 없다. 테스 형의 핵심은 세상을 향한 답답함과 호통인데 너무 구슬프게만 부르니 원곡의 메시지가 변질됐다. 이건 잘 부른 노래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랑했던 테스 형은 아니다. 완벽하게 베껴 쓴 모범답안 같지만 원본이 가진 예술적 파괴력은 사라졌다. 원곡의 아우라와 날것의 에너지를 중시하는 팬들의 아쉬움과 비판은 분노에 가까웠다. 이러한 대립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준은 이번 무대는 모창이 아닌 재창조의 영역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강문경은 나훈아라는 거대한 산을 넘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길을 새롭게 개척했다. 국악이라는 가장 한국적인 도구를 통해 원곡의 철학적 깊이를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낸 대단히 지적인 헌정 무대라고 극찬했다. 반면 30년 경력의 베테랑 음반 프로듀서 김철영은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A+급 무대였다면서도 하지만 나훈아 음악의 정수는 때로는 불안정하고 정제되지 않은 듯한 날것의 에너지에서 나온다. 강문경의 무대는 너무나 완벽하게 정제되어 있어 원곡이 가진 위험한 매력과 야성미를 느끼기 어려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시인 나태주까지 신문 칼럼을 통해 논쟁에 불을 지폈다. 강문경은 가사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가사에 대한 깊이 있는 독후감을 낭독했다. 나훈아의 포효 속에 감춰져 있던 철학적 슬픔을 끄집어낸 명연이라는 그의 문학적 해석은 이 논쟁의 깊이를 한 차원 더 끌어올렸다. 결론적으로 강문경이 부른 나훈아의 테스 형은 잘했다 혹은 못했다는 이분법적 평가를 넘어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다. 이번 도전을 통해 강문경은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 머무르지 않는 깊고 넓은 예술가임을 증명했고 나훈아의 테스 형은 세대를 넘어 다른 그릇에 담겨도 결코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불멸의 명곡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과연 강문경의 판소리 테스 형은 나훈아의 영혼을 해친 것일까? 아니면 그 영혼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끄집어내 재창조한 것일까? 어쩌면 정답은 없을지도 모른다.